평상시에 어지럽거나 귀에서 소리가 나거나 귀가 먹먹하거나 또는 귀가 잘 안 들리는 느낌 경험하시는 분들 혹시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침순 침돌이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메니에르병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메니에르병은 우리가 2번 이상 반복해서 나타나는 어지럼, 그리고 귀에서 소리가 나는 이명 또는 이충만감, 그리고 난청을 특징 증상으로 하는 뇌의 질환입니다. 이 국내 메니에르병 환자분들의 유병률이 최근 10년간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2019년에는 이미 16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이 메니에르병은 이 어지럽다는 현기증이 특징이기는 하나, 이 어지럼증을 명확하게 자각하지 못하고 속이 메스껍거나 울렁거리는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들도 많아서 소화기 내과만을 방문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이 외에도 두통이나 머리가 무겁거나 목 어깨가 뻐근한 이 통증을 호소하시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빅데이터 자료를 가지고 한 연구에 따르면 국내 메니에르병 환자분들은 그렇지 않으신 분들보다 알레르기 비염 그리고 알레르기 천식을 앓으시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보고되었습니다. 이 메니에르병의 원인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이 스트레스나 또 내분비 장애, 자율신경 기능 장애, 알레르기, 자가면역 질환, 해부학적 이상, 바이러스 감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이 병리 소견으로는 뇌 림프 수종이라고 해서 이 귀 속의 림프액이 어떠한 이유 때문에 증가하게 되면 우리가 귀 속 고혈압이라고도 비유하게 되는데요. 이 귀 속의 압력이 높아지면서 이로 인해서 이 세포가 손상되어서 증상이 나타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후부검에서 메니에르병을 앓으셨던 환자분들에게서 뇌 림프 수종이 전혀 흔적도 발견되지 않거나 또 반대로 이 뇌 림프 수종이 관찰된 분들에게서 모두 다 메니에르병의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다른 원인들도 많이 작용하는 것으로 생각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메니에르병과 비슷한 증상으로는요, 우리가 흔히 이석증이라고 얘기하는 양성 돌발성 두이 현운이라고 하는데 이 증상에서도 어지럼증이 심하게 나타납니다. 다만 이 어지럼증의 시간이 짧으면 20초에서 길면 1분 이내로 짧게 왔다가 사라진다는 특징이 있고요. 또 하나 이 난청이나 이명과 같은 청각 증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또 전정신경염에서도 어지럼증이 반복해서 나타날 수 있는데 보통 어지럼증의 시간이 수일 정도 쭉 지속이 되었다가 서서히 회복되는 경향을 보이고 마찬가지로 이명이나 난청은 흔히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이 메니에르병에서 나타나는 어지럼증은요, 보통 짧으면 20분, 보통은 몇 시간 정도 지속이 되시고 이 길어도 반나절에서 한나절 안에는 이 어지럼증이 사라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돌발성 난청에서도 이 어지럼증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돌발성 난청이라는 것은 이 짧게는 수시간, 길어도 이 수일 내에 갑작스럽게 고도 난청이 발생하는 질환인데요. 이때 나타나는 어지럼증은 보통은 이제 여러 번 반복되기보다는 이 심하게 일회성으로 왔다 가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반대로 이 메니에르병에 나타나는 어지럼증은요, 보통 2회 이상 반복되는 어지럼증을 특징으로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전정 편두통에서도 어지럼증이 반복되어서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때는 보통 국제두통분류 진단 기준에 부합하는 이 편두통이 어지럼증과 함께 동반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니에르병의 진단 기준에서 중요한 것이 첫 번째가 병력 청취, 두 번째가 이 청력 검사에서 확인된 변동성의 감각신경성 난청인데요. 초기에는 보통 저음역대의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시작이 되었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전체 음역대로 확대되는 경향성을 보이고요. 이 청력의 변동성 또한 점차 작아지게 됩니다. 2018년 유럽에서 발표된 메니에르병의 단계적 치료에 따르면
첫 번째로는 1차 치료로 우선은 이 동방병증을 해결하고 또 식습관을 교정해보고 이와 함께 이뇨제나 이 혈류 개선제와 같은 약물 치료를 병행하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없을 경우 2차적으로는 고실내 스테로이드 주입술을 여러 차례 시행을 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전이 없을 때 3차적으로 수술적 치료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메니에르병의 3대 증상, 이 현운, 난청, 이명 이 세 가지 증상을 한의학에서는 각각 다양하게 분석하고 있는데요. 먼저 현운의 원인으로는 풍, 담, 화, 허를 주요 발병인자로 보았고 난청의 경우는 풍열, 담화, 풍습, 기허, 신허를 주요 원인으로 분석하였고요. 이명의 원인으로는 풍열, 간화, 담화, 신허, 심신, 불교 등으로 그 근본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받으셨던 치료에도 호전이 잘 되지 않거나 또는 어지럼증이나 이명이 자꾸만 이제 반복되거나 계속 남아있거나 청력 저하가 계속 진행이 되거나 또는 이제 1년 이상 메니에르병을 앓으면서 증상이 자꾸 재발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 한의학적으로 체질의학을 기반으로 해서 정확하게 체질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치법과 이 처방을 통해서 이 약물 치료를 하게 되면 보다 더 빠른 시일 내에 좋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발표되고 있는 논문들에 따르면 메니에르병 환자분들께서 양약치료와 한약치료를 같이 병행하셨을 때 양약치료만을 시행한 분보다 보다 더 유의하게 치료 효과가 높았다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메니에르병의 증상 완화를 위해서는 1일 소금 섭취의 양을 1.8g 미만으로 줄여주시고 또 충분하게 물 섭취를 해주시면서 술, 담배, 카페인을 최대한 제한하는 그런 식습관이 권장되고 있는데요. 사실 이보다 조금 더 타이트하게 체질에 맞게 이 식습관을 교정하면 조금 더 좋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또한 적절한 휴식 시간과 수면 시간을 확보하고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고 규칙적으로 생활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혼자서 이러한 타이트한 관리가 힘드시거나 또는 관리를 나름 했는데도 불구하고 증상에 호전이 없는 경우라면 언제든 한의원에 내원하셔서 도움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메니에르병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같이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이 메니에르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재발이 잘 되고 또 한번 겪으셨을 때 이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는 경험을 하는 그런 질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굉장히 관리가 조금 힘들 것으로 생각되어지는데요. 우리 침순이, 침돌이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메니에르병 앓으시는 분들 계신가요?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다면 언제든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 들고 다시 한번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